어, 제가 하는 모든 예술 강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강의인데요. 왜냐하면 저 미술에 대한 생각, 그것 때문에 아, 제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세계와 싸워왔고, 아직도 싸우고 있고, 언제, 언제 이 싸움이 끝날지 모르는, 정말 나에게 있어서는 내 목숨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 할 이야기는. 내가 미술계 전체와 싸워왔던 이야기. 저는 그 제가 첫 개인전을 1992년도 9월 30일 날부터 10월 6일 날까지 인사동에 있는 덕원미술관이라고 있었어요. 지금 현재 이제 그 건물은 그 인사동 사거리에 보면은 거기 커다란 건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지금 쇼핑센터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큰 건물이에요. 그래서 한 층에 그 당시에 평균 한 층이 지금은 조각조각 쪼개져 있는데요. 그 한 층 전체 넓이가 200평이 넘었어요. 200평이 넘는 그 홀을 그 당시에 3, 4, 5층이 미술관이었던가 그랬는데 제가 4, 5층 두 개를 빌렸어요. 4, 5층 두 개를 빌려가지고 거기에다가 뭐 한 100호 정도 크기 작품 100호 어떤 평균이 80% 정도 되는 거 그래가지고 그런 작품들하고 조각 판화 할 것 없이 여러 개의 장르들을 144점을 걸었어요. 그 3천 약 3천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당시에 25평짜리 그 주공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2,700만 원에 분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25평짜리보다도 더 25평을 살 수 있는 그 금액보다도 더 큰 금액을 가지고 이제 전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연하게 여기 이제 도록 제가 이제 엄청나게 두꺼운 도록을 제작을 했어요. 그걸 2,000부를 제작을 해가지고 여러 군데 다 발송을 했는데 그게 144페이지네요. 참나 우연한 이야기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전시를 하니까 사람들이 야, 이 새끼 돈이 많은 새끼 모양이다. 예? 그래갖고 벌떼처럼 발라들어요. 뭐 거지 같은 새끼들이 막. 그런 하여튼 그러한 뭐에 얽혀가지고 제가 그 다음 해 전시회 때 완전히 찍혀버린 거예요. 그 돈 때문에 시킨 거예요. 사실은요. 이거 얼마나 더 이놈의 사이가 더러운 곳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째지기 가난했었는데 그 86년도에 졸업을 했는데요. 졸업하기 전까지 화실을 운영하다 화실을 망해먹었어요. 86년도 2월 달에 졸업을 하고 나서 곧바로 완전히 뭐 어디 뭐 방 얻을 돈도 없고 월세방 얻을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장 싼 월세방을 찾아가고 이제 구리시로 옮기게 된 거예요. 그 당시 구리시가 처음으로 그 시로 됐거든요. 그때. 그래서 산골짜기 하여튼 언덕에 있는 아주 뭐 그러니까 입지로서 말도 안 되는 데를 해가지고 제가 아이들 어린이 상대로 하는 미술학원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의외로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얼마나 바쁘게 살았냐. 제가 이제 미술학원에서 얘들 그 아이들을 수송하는 그 미술학원 그 차를 이제 그거를 운행을 했고, 차를 운행을 했는데 하루 종일 계속 아이들을 이제 실어 나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조그마한 1층, 이제 저희는 2층이었는데 다른 건물 바로 앞에 있는 1층 아래를 빌려가지고 그 당시에 아이들 속셈하고 유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속셈 교습소를 차렸어요.
거기에서 아이들은 이제 시간이 오면 제가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르치는 일하고 저기 여기 이제 거기 속셈학원에서 가르치는 일하고 여기 이제 그 이제 그 미술학원에 이제 제가 차량 운전하는 것하고 그리고 이제 조각 시간이 나오면은 그 잠깐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에 작업을 했던 거예요. 계속 하루 종일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는 목조나 석조 이런 것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돌가루가 이렇게 타면은 안경 이거부터 얼굴 전체가 하얘요. 가루가 팍 날려갖고 안경만 손으로 해갖고 안경만 싹 문지르고 그냥 머리카락부터 온 전체가 물이 막 그 묻어 있는 상태로 얘를 운전 딱 해주고 쫓아나오고 딱 내리면은 다시 작업하고 그렇게 생활을 6년을 했어요. 제가요. 그러니까 1인 3역을 한 거예요. 1인 1역을 못 하는데 사람들이 1인 1역만 해도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1인 3역을 했어. 마누라하고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학원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돈을 좀 벌었어요. 그래갖고 그때까지 전시회까지 한 돈을 그때까지 번 돈을 몽창 다 넣어버린 거예요. 전시회.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전시회를 딱 하고 나니까 돈이 한 푼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알거지한 상태야. 그 당시 학원에는 물론 하고 있었지만 근데 떼거지처럼 몰려오는 거야. 세상이 그런 거예요. 나 돈 이야기 하기 싫은데 자고 그 다음 이야기는 나중에 돈에 관한 그 돈 때문에 내가 완전히 그 모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해갖고 그런 거예요. 지금 전부 다. 아니, 내가 돈 많은 놈인데 자기네들한테는 돈 안 줬다고 그런 것. 예? 하여튼 사람들이 엄청나게 뭐 신문기자들 할 것 없이 어떤 새끼들까지 전부 다 나한테 내가 돈 많은 놈인 줄 알고 이제 달라붙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그만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왜 그동안에 전시를 안 했냐? 내가 92년도까지. 그건 단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내 작품을 모으기 위해서 그랬어요. 나는 다양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거는 미술이라는 거는 이제까지 미술과 정말 다른 것이에요. 모더니즘 미술과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미술이란 거. 그래서 그 대학에서 현대미술의 장래와 현대미술의 특징에 대해서 써라. 현대미술의 그거에 대해서 써라고 거기 우리 전공 필수 과목인 미술사, 서양미술사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나는 현대미술 쓰레기라고 썼어. 그래서 F를 받았어. 나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현대미술 쓰레기야. 모든 미술이 쓰레기야 지금. 왜? 단 하나의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는 인간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해 온 거예요. 인간이 무엇이고 미술이 무엇이냐, 인간이 무엇이냐. 미술이란 거는 간단해요. 나에 있어서는 인간 정신의 표현이에요. 미술이. 그럼 인간이 뭔지를 알면 돼. 근데 내가 생각하는 인간은 페르소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무슨 미즘 해가지고 미술의 역사가 쭉 이어져 왔어. 무슨 이즘. 그러면은 그 이즘이란 건 뭐냐면 어떤 이즘을 가진 사람은 자기만의 고유한 스타일이 있어. 그래갖고 그 스타일, 자기만의 고유한 스타일로 그거를 일관성을 가지고 이 그림은 누구 그림이다. 그럴 수 있도록 일관성을 가지고 쭉 작업을 해왔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나는 그게 구역질 나서 못 보겠어요. 그게 너무너무 구역질이 났던 거야. 그 당시에. 그거는 그 사람들의 가면이에요. 페르소나라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매일 5분 전과 5분 후 생각이 틀리고 매일매일 생각이 틀리고 매일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똑같은 걸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사람이 매일매일 다르고 표정도 다르고 뭐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일관성을 유지할 수가 있느냐. 그건 거짓이다. 거짓자라는 주장이야 내가. 그래서 나는 미술이라는 걸 꽉 엎어버리고 싶었어. 이 세상의 모든 미술이라는 걸. 그래서 내가 내 작품을 모았어.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전시를 한 거예요. 근데 작품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내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작품을 여러 개 하다 보면 내 마음에 드는 작품이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작품이 있어. 그럴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좀 더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혁신적인 작품이 있는가 하면 그 구태에 의한 작품도 있어. 왜? 나는 작업이라는 거를 나 일기를 쓰듯이 작업을 했거든. 응? 내가 일기를 쓰듯이 작업을 한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마티스가 한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마티스에 미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티스에 관해서 그러는데, 마티스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세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마티스가. 마티스가 무슨 이야기, 여기 지금 제가 적어놨는데, 형식이 곧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형식이 곧 내용이다, 마티스가. 그리고 이제 플로베르하고 모파상의 대화 중에서 플로베르가 모파상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것을 정확히 표현하는 데는 단 하나의 단어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그 단어 하나를 찾기 위해서 고심했던 거예요. 거기 가장 알맞는 단어를 찾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거는 이 마티스 생각과 이 플로베르 생각을 합해갖고 어떤 내용을 표현하는 데는 가장 알맞는 단 하나의 형식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내용을 표현함에 따라서 그 형식은 달라져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전에 모든 지금 화가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나는 내가 그것 때문에 쓰레기라고 그래. 그 새끼들을 전부 다. 어떤 내용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알맞는 단 하나의 형식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형식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만든 스타일을 끝까지 자기의 개성이라고 우기면서 그거를 내 것이라고 주장을 해. 예? 그것이 자기의 스타일이라고. 그러면 형식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내용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내용이 하나밖에 없으면은, 내용이 일관되게 하나밖에 없으면은, 거기 학문으로 하자면은, 논문 하나밖에 못 쓰는 거야.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이우환 이 쓰레기 새끼라고 그래. 우리나라 최고 작가야, 지금. 근데 나는 이우환, 그런 거 쓰레기 새끼, 그래. 물론 미안해. 그 사람한테. 모든 사람이 다 그러고 있는데 왜 나만 그러냐? 그럼 미안해. 모든 작가들 다 쓰레기 새끼야. 내가 보기에는. 왜? 그 논문으로 쓰면 논문 한 편밖에 못 써. 평생 동안을. 그 사람 이완 씨 이게 모노크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붙어찬 거. 그거 하나하고 철판하고 돌멩이 갖다 놓고 뭐 한 거. 그거 두 가지밖에 없어. 그 사람. 그럼 논문 쓰면 두 개밖에 못 쓰는 거야. 할 말이 뭐가 있어. 그 사람. 왜 그렇게 되느냐. 미술 작품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아셔야 해요. 그게 개성이 아니야, 그거. 인간하고는 너무 먼 거야, 인간의 진실하고는. 예술이라는 거는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나는 그게 아니다 생각을 했어. 미술대학을 다닐 때부터, 미술대학 4년 동안을 다니는 내내, 미술은 이런 것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건 미술이 아니다. 이건 쓰레기다. 그런 생각을 했어, 나는. 학교 다니면. 나 이거 세상 엎어버려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전시를 한 거야. 나는 지금도 그래. 미술 이거 쓰레기야. 지금도 전 세계의 미술이 쓰레기란 말이야. 지금도. 나는 내 생각으로는 이건 쓰레기야. 이거 미술이 아니야. 미술은 인간의 진실을 담아내는 거야. 근데 진실과는 진실이 아닌 페르소나, 자기의 가면을 만들어가지고 그 가면만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게 가면이 어떻게 인간의 진실일 수가 있어? 가면이 어떻게 생명력을 가질 수가 있어? 생명이란 거는 끊임없이 오늘과 내일과 모레가 끊임없이 변해가는 게 생명인데
어떻게 어제의 모습과 내일의 모습이 똑같을 수 있어? 그게 어떻게 미술이야? 그게 어떻게 진실이야? 그게 어떻게 인간이야? 그게 어떻게 생명이야? 나는 화가들이라고 한 것들을 그 보면 구역질이라. 나 이것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았던 거야, 전시를. 돈을 그렇게 죽기 살기로. 에? 나는 우리들은요, 우리 부부는 딸기 한 번을 못 먹어봤어, 몇 년 동안에. 그 흔한 가스레인지도 이게 에? 가스레인지 같은 게 모든 사람 가스레인지 쓸 때 우리는 석유난로를 썼어. 석유골로에다 밥을 먹었어.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모은 돈으로 전시한 거야. 그런데 이제 그 전시 이야기는 좀 이따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마티스가 하는 이야기, 가장 좋은 예술은 결국 종교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나도 결국 내가 하려고 표현하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종교적인 이야기야. 그게 종교적이면서도 철학적이면서도 과학적인 이야기야. 내 신지학에서 했던 이야기야. 내가 인간은 그 전체 우주 분신인 모나드를 가지고 있어. 인간은 그 전체 우주 분신이기 때문에 모든 모나드는 연결돼 있어. 모든 존재들은. 그걸 관계성이라고 그러는 거야. 나는 그거를 표현하고 싶었어. 내가 그 전에 무슨 그 책을 읽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어떤 사상을 들었던 것도 아니야. 나는 그냥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어. 그런 걸. 태어나면서부터 다 알고 있었어. 그걸 본능적으로. 그래서 현대 해야에 나는 피카소를 존경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 그 사람은 정말 자유스러운 사람이야. 어떠한 구속도 없어. 자기가 입시파를 하다가도 신고준주로 돌아가. 어떠한 구속도 없었던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피카소를 좋아해. 그런데 나는 피카소 그거 세 발의 피야. 나한테는. 내가 보기에는 피카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나는 피카소 10배 이상이 자유로운 사람이란 말이야. 마음대로 드나들어. 그래서 어떤 새끼들이 지금 내가 전시를 하니까 그때 전시를 하니까 단 일주일 동안 전시를 했는데 난리가 벌어졌어요. 미술계에서. 지금 내 하는 이야기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화가들 중에서. 그래서 화가들 중에서 대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이야기를 어떻게 알았냐면은 내가 전시회를 끝나고 내 친구가 그 당시에 금호미술관인가 여기에서 전시를 했어. 내 친구가. 그래서 이제 친구 전시회장에 이제 그 친구하고 나하고 둘이 앉았는데 손님들이 이제 그 화가들이 자주 온단 말이야. 아는 그 친구를 아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 친구 전시회 와가지고 자기네들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자기네들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 깜짝 놀라서 물었지. 예? 그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가 그래. 야, 최희석이 얘가 최희석인데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학교를 가든 학교 교수들이든 해갖고 친구들이 만나든 갖고 화가들끼리 만나기만 하면 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전부 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어. 내 전시가. 예? 나에 대한 이야기. 그래갖고 찬반이 해가지고 막 토론이 벌어지고 난리가 난 거야. 근데 일주일 뒤에 와가지고 거기 또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 장소에서. 난리가 난 거야. 왜? 어떤 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전시회를 보러 와가지고 이거는 무슨 그 그룹전도 아니고 말이야. 무슨 뭣도 아니고 이거 그 대규모 무슨 비엔날레를 하는 거라든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냐?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
내 작품이 똑같은 작품이 한 점도 없어. 144점을 걸었는데 비슷비슷하거나 근처에 간 작품이 한 점도 없어. 완벽하게 다 다른 작업을 144점을 걸었단 말이야. 불가능한 이야기야. 정말 불가능한 이야기를. 왜? 난 일부러 그거를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서문에다 뭐라고 썼냐?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정형화된 모습으로 나를 인식하거나 기억하길 원치 않는다.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사상이나 주의나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사물이나 대상이 지닌 본질을 이해하고 대상의 숨소리를 전하는 매개자의 역할을 할 뿐이다.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내가 신이 아니며 또한 나에게 참새나 조약돌보다도 좀 더 나은 그 무엇이 없다는 것을 시인하는 일이다.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나를 알고 남을 알며 존재하는 모든 것을 알며 신을 이해하기 위한 것.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신을 향해 다가서려는 작은 인간의 몸부림. 나는 사람들이 어떤 정형화된 모습으로 나를 기억하거나 인식하거나 기억하길 원치 않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모든 화가들이 자기의 렛대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를 기억해 주길 바라고 그래서 그 자기 걸 렛대를 만드는 거야. 그걸 페르소나라고 그래. 근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야 지금. 왜냐하면 나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이기 때문이다. 많은 화가들이 본인의 정형화된 이미지를 전달하려고 노력하지만 나는 나의 이미지를 흐트려 놓는데 전념한다. 결국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자아의 발전을 꾀하는 것인데 나는 그것을 자아의 확대라고 부른다. 창조한다는 것은 이제까지 없었던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 나 자신이 했던 작업도 과거의 역사인 만큼 내가 벗어나야 할 첫 번째 대상인 것이다. 내가 이렇게 썼어. 요거는 이자크 벤토프가 한 이야기야. 그 우주신과 정신물리학에서 쓴 이야기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개성이 없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 미술 기자들이라든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신문에 엄청나게 났어요. 그랬는데 모든 평론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 새끼는 개성이 없어.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그런 말 못하지. 포스트 모던에서 주체가 없다고 주장을 하니까 포스트 모던에서 주체가 없으니까 개성 이야기를 쏙 들어갔어. 요즘에는 개성이라는 말을 못해. 요즘에는 그 새끼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 그 새끼들이. 그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근데 나를 개성이 없다는 거야. 야, 개성이 뭐냐? 똥도 개성이 있고 된장도 개성이 있고 말이야. 개성이라는 거는 아주 작은 것들의 특성이야. 개성이. 너 태평양의 개성을 한번 이야기해봐. 그럼 말을 못하는 거야. 너 우주에 대해서 개성 이야기해봐. 말을 못하는 거야. 조그만 웅덩이는 위에서 보면 형태가 다 보여. 깊이도 보이고. 그게 개성이야. 근데 좀 더 큰 거는요. 바로 옆에서 볼 수가 없어. 우주선을 타고 높이 올라가지 않으면 네가 그만큼 우주선을 타고 높은 하늘 높이로 올라가지 않으면 태평양의 모습은 볼 수가 없는 거야. 새끼야. 네가 볼 수가 없는 거라고 해서 개성이 없어? 내가 한 이야기가 그거예요. 네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개성이 없다고 해? 너는 태평양이 개성이 없다고 말할 거야? 그 이야기예요. 의식의 양이 자, 인간은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의식의 양은 의식의 깊이와 의식의 의식의 넓이와 질과 깊이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그걸 곱하기 해가지고 그게 총량이야. 의식의 양이. 의식의 총량이 넓어지면 어때? 우주가 되는 거야. 인간 삶의 목표는 의식의 양을 확대를 해가지고 그거를 의식의 깊이를 의식의 양과 의식의 넓이와 의식의 깊이와 그 곱하기 의식의 질이단 말이야. 그게 철학이야. 근데 나한테 철학이 없대.
나한테 개성이 없고 나한테 철학이 없대. 이 새끼들이 전부 다. 모든 인간은 의식의 양과 의식의 의식의 넓이와 의식의 깊이를, 그 다음에 그 의식의 질을, 그걸 넓히라는 거야, 그거. 인간 삶의 목표야. 그게 철학인 거야, 그게. 개새끼들이, 내가 생각할 때는 내 발가락 떼만치도 못한 새끼들이단 말이야. 피카소가 뭐고 가래. 아니, 그런데 이 새끼들이 나를 평가를 해. 의식이 없다고. 그래갖고 나를 매장을 시켰어, 이 새끼들이. 다른 이야기에 또 매장되는 다른 이유가 있어. 그 이유는 나중에 이야기할 거야, 언젠가는. 돈 때문에 그런 거야, 이 쓰레기 새끼들이. 자, 의식의 양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의 작품을 보고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하나의 작품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절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주절에서 끝나는 거야. 이게 의식의 양이야. 미술이란 건 뭐냐? 미술은 자기의 생각이 있어. 이렇게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을 이 조그만 화폭 속에서 가장 투명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완벽하게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이 그게 훌륭한 거예요. 그게 좋은 그림이야. 과거에 누가 했든 뭐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생명 이야기, 내가 오늘 생명 이야기를 하려고 해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뭐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제 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보다는 할아버지 할머니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절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은 할아버지고. 그런데 이제 우리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고요. 우리 할아버지가 첫 번째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를 낳고, 이제 우리 큰아버지, 아들을 낳고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바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제취로 들어오신 분이 우리 할머니야, 지금, 두 번째로. 그런데 이제, 째지게 가난한 집에서 오신 모양이야. 응? 그런데, 거기 이제 딸을, 그러니까 우리 고모들이죠. 이제 딸을 먼저 둘을 낳았어요. 그런데 아들을 이제 낳아야 되는데, 아들을 못 낳으면 쫓겨난다고 할머니가. 그래서 이제 쫓겨나면 우리 굶어 죽는다고 그래서 이제 옆집의 할머니한테 물었대. 제발 아들을 낳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아들을 낳을 수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칠성님한테 빌으라고 밤에. 그러니까 장독대에다가 물 떠놓고 맨날 그렇게 밤마다 빌으라는 게 무조건. 그래서 할머니가 매일매일 칠성님한테 빌은 거야. 이렇게 매일매일 칠성님한테 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았어. 그게 우리 아버지야 이제. 그런데 이제 아들을 낳는데 그 전에 할머니가 옆에서 그걸 알려준 할머니가 꿈을 꿨어. 옆집 할머니가 꿈을 꿨는데 이 아들이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아버지 태몽이죠. 나오기 전에 벼락이 이 아이 얼굴을 때려버렸어. 벼락이. 그런 꿈을 꿨대요. 벼락이 아이 얼굴을 때려버린 꿈을 꿨대요. 벼락이. 그런데 이제 아이를 낳고 보니까 얼굴이 반쪽이 시커먼 거야. 그러니까 몽고반점이라는 게 있죠. 몽고반점이 얼굴에 생긴 거야. 시커먼 거. 그 몽고반점이 처음에는 시커매요. 아주 진해.
그래서 점점 이제 자라면서 몽고반점이 푸른색으로 변하면서 없어지는 거예요, 색깔이. 근데 아주 진하게 생긴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할머니가 와, 우리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왜 이렇게 아들을 줬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시커먼 새끼를 줬냐고, 이거 큰일 났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또 그 할머니가 그러더래. 그 칠성님한테 기도해라고.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이제 기도를 한 거야, 칠성님한테. 칠성님한테 기도를 했는데 진짜로 얼굴이 점점 색깔이 돌아온 거예요. 처음에는 새까맸었대요. 그래서 색깔이 점점 엷어진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할머니가 어쩌겠어요? 할머니는 그 다음부터 날마다 무슨 일만 생기면 칠성님한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별님이야, 별님. 우리 햇님, 달님, 땅님. 선앙당이 뭔데? 선앙당이, 그 선앙이란 게 땅이야, 땅. 그러니까 곳곳에 선앙당 세워졌잖아요. 땅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할머니는 그게 너무너무 이게 뇌리에 박히신 분이야. 그래갖고 그 모든 물질 여기 뭐 땅신이 뭐 우리 할머니는 항상 하시는 말이 비 오면은 비한테 야 빈님 오신다 그래. 할머니가 그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른들. 빈님이 오신다. 아 빈님 오시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비와도. 그래서 이제 내가 만약 넘어지기 나가면 책상 여기 그 방바닥 딱 때리면서 떼기 이 나쁜 놈아 방바닥을 혼내는 거야. 왜 우리 애 아프게 했냐고.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를 맨날 들으면서 자라온 거야. 자랄 때. 그래서 그런 거를 맨날 들으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모든 것에 인간과 똑같은 의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인간이 영혼이 있다는 생각을 언제 하게 됐냐면은, 우리 제가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너무너무 심한 위장병을 알아가지고, 뭐, 고등학교 때는 밥을 못 먹었으니까, 밥만 먹으면 토해버렸으니까요. 밥 먹는 자리에서 토했어. 그러니까 식구들이 나하고 밥을 먹으려고 하질 않고, 하루 종일 구역질이 나요. 하루 종일 구역질이 나니까 그거 다 뱉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구역질 넘어온 거를 다 씹어갖고 다시 먹어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재살기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서 올라온 산에 의해서 내 아랫니빨이 싹 녹아버렸어요. 지금 없어.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가면은 내가 6개월을 못 넘긴다고 그랬어. 내 생명이 6개월을 못 넘길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게, 할머니가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할머니 산소에 가서 구슬을 한번 해보라고 그러더라고, 누가. 그래서 이제 할머니 산소를 갔는데, 남자 무당, 박수 무당하고 여자 무당이 갔는데, 꽹과리를 치더라고요. 남자 무당이 계속 꽹과리를 치는데, 책을 놓고 넘기면서 그걸 읊으면서. 근데 이제 우리 큰어머니가 한문을 공부를 아주 많이 하신 분이라서 저한테 읽어주더라고요. 쭉 내용을 설명해 줬는데, 하여튼 그게 뭐 신을 부르는 청혼하는 그 내용이에요. 청혼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 양반이 이제 박수무당이 꽹과리를 치면서 이제 절정에 딱 이르니까 여기 무당이 산소 옆에서 이렇게 막 춤을 추고 있었거든요. 산소를 돌아가면서 춤을 추고 있었어요, 무당이요. 여자 무당이 이렇게 춤을 추다가 이렇게 굉장히 과격한 이렇게 여기 꽹과리를 두드리니까 이렇게 춤을 추다가 갑자기 쓰러지더라고, 무당이. 그래갖고 이제 꽹과리 딱 놓고 딱 있으니까 좀 있으니까 무당이 일어나요. 일어나면서 이제 저는 좀 아래쪽에 있었는데 무당이 콜록콜록 하면서 내려오면서 나 있는 데로 오면서 이제 혀를 차더라고. 이렇게 혀를 차요. 아, 너무 놀랐어요. 우리 할머니 오신 줄 알았어. 왜냐면 우리 할머니가
기침 해소병이 있었거든. 그래서 항상 기침을 하셨어요. 그 병으로 돌아가신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기침 해소병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할머니의 습성이요, 혀를 잘 찼어요.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새끼 그러면서 이렇게 막 그 광목천으로 여기를 쓰다듬는 게 이렇게 막 해준 거야. 그 무당이. 그러고 나서 얼마 좋아졌어요, 걔가요. 응? 그러고 나서 나중에도 뭐 개발되고 좀 그러긴 했지만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그걸로서 나은 거예요. 그 상당 부분이 나은 거야. 그거 해가지고. 그러니 내가 그 영혼에 대해서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모든 존재들에서 생명력이, 인간과 똑같은 그런 생명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했어. 근데 이제 요 이야기를 또 한 번 더 봅시다. 우리가 전시회를 하면은 자기의 작품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그런 것만 골라서 전시를 해. 예?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 근데 마티스가 한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마티스는 자기 전시장에 서가지고, 야, 내가 나체로 서 있는 것 같다. 그 이야기를 했어. 내가 일기를 쓴단 말이에요. 사람이 내가 일기를 쭉 써왔다고 했잖아요. 어렸을 때. 일기를 쓰는데, 일기를 쓰는 목적은 나를 위해서 쓰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야. 근데 나는 그 그림을 일기와 같다고 생각을 했어, 당시에. 그림을 통해서 그 일기를 쓰는 거는 나에 대한 성찰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일기를. 그림도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 동양 사람들도, 동양의 문인화라는 거는 자기 성찰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림을. 그랬는데, 내가 실수한 거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거는 내가 아니야? 내가 잘하고, 내가 똑똑한 거, 그것만 나냐고. 내가 어떻게 나체로 서 있는 거냐고, 그게. 내가 잘난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실수한 모습, 내가 잘못된 모습, 내가 부끄러운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나 멋진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는 게 그 전시회 아니야, 지금. 나 그렇게 전시 안 해. 니네들이 어떤 비난을 하든 간에 나는 있는 그대로 내 모습 보여줄 거야. 나는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니네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나는 관심 없어. 그래서 내가 그렇게 전시를 한 거야. 내가 이런 꽃그림이라든지, 이거 뭐예요? 내가 그리고 싶은 건 간단해. 사물 속에서 있는 생명력을 그리고 싶단 말이에요. 생명. 그래서 막, 이 꽃이 살아있는 것 같은 거. 꽃이 살아있고, 예? 요거는 내가 옛날에 여기 그 뽀뿌라 나무를 보고 느꼈던 느낌이에요. 이건 파나야. 나 이런 거 그리고 싶었단 말이야. 너무너무 다르잖아. 기법도 다르고 뭐가 다르고. 이거 산이야, 산. 풍경화야. 근데 우리 교수님은 여기 그 한은성 교수님 이거 전시장에 와가지고 이 그림 보고는 야, 산이 살아있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살아있는 산을 그리고 싶은 거야. 이것과 아까 그게 일관성이 없어. 나는 산을 그리는 데는 이러한 방법이 가장 좋아. 이러한 양식으로 내가 산에서 내가 그리고 싶은 그거는 이러한 형식밖에 없어. 아까 블루베리가 이야기했던 단 하나의 단어. 내가 찾은 게 이 하나의 단어란 말이야. 간장을 담는 데 가장 좋은 그릇은 간장 종지밖에 없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가 있어? 형식은 내용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형식이란 거는. 내가 어떤 형식으로 담을 건지는,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담을 건지는 내용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이 쓰레기 새끼들아. 나는 평론가고 뭐간에 모두가 다 쓰레기단 말이에요. 부역질러서 볼 수가 없어, 미술을. 내가 정말 살아있는 꽃 같은 거. 여기 뭐야, 이거. 빈 공간이야. 나는 이게 터치가 너무너무 중요해. 살아있는 것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밑에다가 색을 바르는 걸 용납을 할 수가 없어, 나는.
여기도 빈 공간들이야, 이게. 터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살아있는 느낌을 내기 위해서. 내가 무슨 놈 형식이 필요해, 거기에. 형식이 그 내용이단 말이야. 내용은 이 세상에는 내용을 담을 가장 알맞는 형식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야. 판화를 하는 이유도 그거야, 내가. 그 어떤 내용을 표현하는 데는 유화보다는 판화가 좋다고 생각하면은, 이건 이런 판화 중에서도, 공판화가 더 좋을지, 예? 어떤 판화가 더 좋을지, 동판화가 더 좋을지, 예? 어떤 기법이 더 좋을지. 그것은 내가 담을 내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라고. 이 쓰레기 새끼들아. 요거는 수채화야. 내가 수채화라는 거를 통해서, 왜냐면 이렇게 뿌리기 작업이 수채화가 훨씬 좋잖아. 유화보다는. 이렇게 번져나가는 거. 이건 수채화야.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건 생명의 기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를 선택을 하느냐, 그거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것이 달라. 그러니까 내가 표현할 내용이 많으면 어때? 형식은 다양해지는 거야. 인간이란 게 그런 거야, 인간이란 게. 니네들이 적은 거는 니네들 생각이 좁기 때문에 그래. 네 생각이 편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내가 표현하는데, 물질을 붙여서 표현하고 싶으면은, 나는, 이게, 벌레가 이렇게 막 기어가는 것 같은 거. 이게 뭐야, 이게. 내가 미술학원을 했기 때문에, 이게 천지로 돌아다녀, 얘들이 쓰고 남은 거예요. 여기 색연필이. 거기에서, 그냥 불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꺼불려가지고, 이거 색연필 받아놓은 거야, 그냥. 내가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할 수 있단 말이야. 내가 꼭 이런 형식이 내 스타일이다. 그거 어떻게 해서 생긴 줄 알아? 그림 팔아먹기 위해서 생긴 거야, 그게. 장사꾼들 새끼야, 그 새끼들이. 공장이야, 미술 공장이고. 그 새끼들은 미술 공장이고 장인들이야, 그 새끼들은. 웃기고 자빠졌네, 이 개새끼들, 그거. 나는 정말 구역질이 나서 못 보겠어, 정말. 미술이란 게. 특히 평론가 새끼들, 이 새끼들. 여기 제가 서문에다 쓰는 거야. 서문에 콜링우드라는 사람이 여기 이야기한 이야기인데, 어떤 작가에게 창조 상황이 주어졌을 때 다시 말하면 그가 그것을 단지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바로 예술이다. 만약에 어떤 작가가 다른 많은 것을 해야 하는 시기에 그것들을 대신하여 또 다른 것을 창조했다면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그가 그 인생의 다른 시기에 벌써 제작해야 할 작품을 또 다른 어떤 시기에 작업을 하고 있다든지 또는 그 작품을 할 시기에 다른 작업을 했다면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어제 해야 할 거를 오늘 하면은 그건 진실이 아니단 말이에요. 인간은 똥 누러 갈 때하고 똥 누고 와서 생각이 다르단 말이야, 인간은. 그게 진실인 거야. 그게 진실이란 이야기야, 지금. 근데 어떻게 일평생 동안 똑같은 작업을 할 수가 있느냐고. 일관된 작업을 할 수가 있느냐고, 인간이. 그건 페르소나란 말이야. 그거 왜 그렇게 하는 줄 알아? 물건을 한 대 팔면은, 그러니까 갤러리라는 데다가 그림을 한 점 팔면은 그 사람은 끝나는 거야, 미술이. 그 사람은 끝나버려. 왜? 한 점을 팔면은 다른 사람이 그거를 보고, 어떤 작품이 사간단 말이야. 야, 그거 좋네? 그거 마음에 드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또 옆에 사람, 친구가 그걸 보고는, 야, 나도 저거하고 똑같은 걸 그려줘. 그거 없어. 없으면 화랑에다가 주문을 해. 그럼 갤러리에서 작가한테 이야기를 해. 야, 이런 작품 많이 팔린다. 이것 좀 해줘. 사방에 주문이 들어오는 거야. 자, 세계적인 작가가 어떠냐면, 모더니즘 시대에 이제 루브르 박물관이 생기고 나서
각국에 박물관이 계속 생기는 거야. 응? 박물관이 생겨. 그럼 전 세계 박물관이 얼마나 많아? 전 세계. 우리나라만 해도 우리나라 내에 있는 박물관이 얼마나 많아? 그러면 어떤 박물관에서 누구 작품을 하나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박물관에, 전 세계에 있는 박물관에만 팔려면 몇 개가 만들어야 해. 제가 그 망치지라는 남자, 그것뿐만 아니라 똑같은 조형물들이 전 세계에 무지하게 많단 말이에요. 똑같은. 우리나라 국내에만 해도 그래. 어떤 한 사람 조형물이, 똑같은 조형물이 창원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뭐 부산에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조형물이. 뭐 하는 거야? 구매자들이 요구를 하니까 그러는 거야. 왜? 그 사람의 새로운 작품이 그걸 넘어가지 못해. 그걸. 그러니까 똑같이 베껴먹는 거야. 자기 표절이야, 이게. 쓰레기야, 그걸. 자기 표절은 범죄야, 범죄. 이 악마 새끼들이 전부 범죄자들이라고, 지금. 화가들이. 평론가 이 새끼들은 더 나쁜 놈들이야. 더 나쁜 놈들이야. 내가 그래서 화가들한테 이야기해. 그 당시에도. 나는 이 쓰레기 새끼들하고 말도 되지 않지만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고 있다. 나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지금까지 해왔어. 지금까지. 지금까지 나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해왔어. 근데 내가 계란으로 바위치는 거 언젠가는 그 바위가 깨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어. 근데 머지않아서 깨져, 그 바위들. 그 물방울이 한 방울 똑똑똑똑 떨어지는 그 물방울이 바위를 구멍을 뚫고 언젠가는 그 바위를 깨. 물방울 안 나가. 나는